검찰 조사 임하는 심경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첫 번째는 경악스럽고 두 번째는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내부 결재를 거쳐서 음란물을 제조, 유포, 게시를 한 거죠. 이명박 정권의 수준이 일베와 같은 것이 아니었나. 세계 만방의 그야말로 국격을 있는 대로 추락시킨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에서 이 블랙리스트 명단과 직접 공작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그 블랙리스트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려갔고 그것이 실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문화부를 거쳐서 그 영화진흥위원회라든지 문화예술진흥원 또 문화콘텐츠진흥원 또 번역원 등등에 내려가서 실행이 됐고 또 한편에서는 KBS, MBC 같은 공영방송으로 내려갔고 또 한편에서는 SBS나 CJ나 또 영화 투자사, 제작사 등 이 민간 영역에까지 그 리스트가 내려가서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분명히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 전 과정에 대한 문건까지도 국정원이 발표를 해서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이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보자면 국민의 세금이 그다지 많이 탕진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화이트리스트에 지원된 돈 이게 훨씬 더 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버이연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극우단체들이 한 행사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혹시 일베 사이트 같은 그런 데에 직간접적인 어떤 지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등에 대한 그 예산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 꼭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지금 중앙지검 공안 2부에 윤대진 검사께서 이 음란물 제조 유포에 대해서 피해자 진술을 해달라 이래서 나온 거고요. 민변의 김자연 변호사가 지금 동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올라가면 일단 질문하는 거를 피해자 조사를 충분히 받고요. 그다음에 또는 이것뿐 아니라 제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공작 의혹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늦봄 문익환학교라고 대안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사찰을 했고 또 공작을 펼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다 이야기 부분. 세 번째는 제 주변의 광범위한 세무조사. 이것 역시 국정원의 공작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의를 해볼 참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는 국정원이 이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께 직보를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건 전모를 밝혀내면서 동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접 소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블랙리스트가 발표된 다음에 쭉 곰곰이 명단을 저도 들여다봤습니다. 보다가 이 안에 최대 피해자는 김민선 씨구나, 김민선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영화 감독이 42명인데요. 영화 감독은 투자를 받지 못하면 저예산 독립영화를 만들면 됩니다. 각오만 있으면. 그리고 가수와 개그맨은 방송 출연이 막히면 콘서트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배우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배우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 20, 30대에 연기력도 키우고 또 부지런히 자기를 알려서 입지를 강화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40까지 생존하면 그 다음부터는 반쯤 저절로 굴러갑니다. 그리고 50대 한 60대가 넘어가면 그 소재, 이 대체 불가능한 소재가 되거든요. 그런데 김민선 배우 경우에 그 한창 자신을 키워갈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이 배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미 세월은 흘러갔고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그 피해를 입은 셈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사실 그 김민선 배우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공작조가 그를 공격했던 논리가 아직도 잔상으로 남아서 그 공작조는 빠져 있지만 일반 네티즌들이 아직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힘들어서 나올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 앞으로 그동안 오래 활동을 못 했는데 그가 앞으로 그 연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얻기를 바라고 그가 그렇게 활동을 하거든. 정말 그 피해 여성인데 좀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해달라. 더 이상 악성 댓글은 정말 그 폭력이다. 그냥 그만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은 어떤 것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50 때죠. 그때부터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번 블랙리스트가 충격적인 것은 유신 때든 50 때든 60 때든 다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없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복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이나 지시하고 그걸 따른 사람 모두 다가 이게 불법 행위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냥 이것이 물론 문화부 직원들은 장관이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걸 체증을 해서 특검에 제시를 했고 그래서 지금 김기춘 씨라 처벌을 받고 있긴 하나 그 이외 큰 저항 없이 실행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큰 충격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자고 얘기하는 것은 국가가 압력을 가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양해는 민주화 이전에는 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졌다 다시 생겼는데 그들이 또 협력을 했다라는 것은 그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에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적폐청산 TF가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내적인 저항이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우리 국가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국정원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그 과거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청산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좀 아픔이 있더라도 견디고 꼭 청산해 주기를 바랍니다. 고소도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SNS에 알렸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략 한 5, 6분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김용민 변호사하고 아까 김가연 변호사죠? 네, 어딨지? 예, 김자연 변호사. 그 다음에 최동욱 변호사도 의사를 밝히긴 하셨는데 본인이 사적으로 이렇게 연락이 온 거라서 아직 그분의 입장이 확실한 건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피해 사례를 수집을 이번 달 정도까지 해서
다음 주 정도에는 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문화부 안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형성돼 있고요. 거기서도 지금 부지런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그다음에 또 참여연대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힘을 합쳐서 그 소장을 다음 달에는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